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4단원 비와 비율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비와 비율은 꽤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하나도 안 중요한 단원은 없겠지만, 왜냐면 이 비와 비율은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게 여러분이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어, 뭐 앞서 배웠던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겁니다. 수학 왜 배워야 하는데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을 손해보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물건 사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물건을 구입할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선생님 경우도 이러는 것 같아. 뭐 매장을 직접 가보죠. 이 매장도 뭐 여러분이 대형마트를 가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대형마트가 비싸요? 편의점이 비싸요? 그쵸? 편의점이 훨씬 비싸죠. 그쵸? 근데 이제 편의점은 가까우니까 가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하나는 요즘에 우리 온라인으로도 많이 산단 말이야. 뭐 쿠팡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가격을 비교하는 거죠. 가격을 비교할 때 바로 이 비와 비율의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이 손해 보지 않으려면 분명히 이 비와 비율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많이 필요하냐면 요리. 이거 요리할 때도 이 재료를 얼마만큼 넣을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를 들면 내가 고춧가루를 얼마를 넣을 거냐? 그치? 그 다음 설탕을 얼마를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 비율이란 말이야. 고춧가루 2스푼 넣을 때 설탕을 1스푼 넣으면 좀 더 매워지겠죠. 이런 것들 그치? 그러니까 이 요리 재료를 얼마 넣을 거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비율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데 물건 사러 가면 할인하잖아요. 할인 맞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비율이에요. 뭐 10% 세일, 뭐 50% 세일, 뭐 이런 거. 그치? 이게 바로 할인율이다.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한참 야구 시즌이란 말이야. 야구 선수의 기록들 전부 다 이 비와 비율이에요. 뭐 타율이 3할 6푼 5리다. 이러면은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0.365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투수의 경우에는 뭐 방어율이 3.57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비율의 개념으로 이 야구 선수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또 우리 농구 선수. 농구 선수 중에서도 이제 이 뭐 자유투 같은 거 던졌을 때 뭐 성공률 뭐 이렇게 해서 그쵸? 네, 성공률이 뭐 9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80%다. 당연히 그럼 어떤 선수가 더 잘 넣는 선수야? 95% 선수가 잘 넣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 속에서 비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또 생각해보면 지금 머릿속에 또 선생님이 떠오르는 게 있네요. 여러분 일기예보 그쵸? 내일 비가 올 확률 강수량이 80%야. 그러면 내일 거의 비가 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맞아요? 이런 것들 일기예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와 비율을 활용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밑에 컴퓨터 글씨체가 정말 많아요. 글씨체는 가로와 세로의 바로 이 비율을 조정해서 그치?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뭘 가로로 늘리고 세로로 늘릴 거냐, 그치? 비율이 뭐예요? 엄마가 곰이라는 글자를 보여줄 때가 생각해 볼까? 그치? 가로하고 세로하고의 비율. 이거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나 높이나 너비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비율이라고 할 거고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문제 상황들을 쭉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도주스 3병을 만들고 싶대요. 그럼 물과 포도 원액을 몇 컵씩 섞어야 할까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포도주스 대부분 진짜 포도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를 농축한 그런 원액이랑 물이랑을 섞어서 만들어요. 물 더하기 포도 농축액을 섞습니다.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대 몇으로 섞어줄 거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맛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이 요리 재료를 얼마 넣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에 대한 감각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비율 어떻게 넣는지 기업에서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 중에 콜라 알죠? 코카콜라.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하고 콜라, 탄산이랑 이 비율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은 코카콜라 회사만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죠. 근데 우리 펩시콜라 먹으면 조금 뭔가 코카콜라 맛이 분명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율의 개념이 들어간다. 됐죠? 그 다음에 옷을 팔고 있는데요. 여기 보실까?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어떻게 비교할까? 즉 이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옷을 파는 사람이나 물건을 파는 사장님이 된다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잘 팔리느냐? 그치? 어느 것이 더 판매가 잘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판매가 더 잘 되는 걸 많이 가져다가 놓아야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판매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도넛 사장님 보니까 도넛을 10개 팔았다면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일까? 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일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를 뭔가 예상을 해 보겠죠. 그래야지 이 비율에 따라서 재료를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 속의 개념 이런 것도 다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자와 양말 중에서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어느 것일까? 라는 거죠. 당연히 모자가 가격은 더 비쌀 거예요. 그쵸? 모자는 뭐 가격이 예를 들면 뭐 3만원이다. 아니 3,000원이 아니라 3만원이다. 근데 양말은 한 컬레에 예를 들면 1,000원이야. 그지? 근데 할인을 해준대. 그러면 할인율이 높은 건 도대체 어떤 걸까? 할인율이 높은 걸 사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모자가 1,500원, 양말이 500원에서 200원으로 갔네요. 그쵸? 그럼 할인율이 더 높은 거는 느낌적으로 보시면 모자는 근데 500원을 깎아줬어요. 절대적으로 보면. 양말은 얼마를 깎아줬죠? 300원을 깎아줬죠. 그럼 당연히 뭐 많이 깎아주는 모자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딱 보시면 양말은 이미 절반 가격 이하로 팔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할인율이 엄청 높죠. 반면에 모자는 원래 2,000원이었으니까 절반의 가격이면 1,000원이야. 근데 1,500원이니까 결국 할인율이 높은 건 양말이겠군. 그러면 이 할인율이 높은 걸 사는 게 이득이니까 내가 이번엔 양말을 사는 게 더 이득이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비와 비율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분명히 이번 단어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나요? 한편으로는 이 비와 비율이 조금 비교를 하는 거다 보니 굉장히 좀 잘 이해하지 않으면 비교값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해야 되고 특히 한글이 중요해요. 어떤 걸 기준값으로 놓을 건지 어떤 걸 비교하는 값으로 놓을 건지
이 한글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놔야 됐던 거는 규칙과 대응. 5학년에서 배웠던 걸. 우리 이거 뭐라고 해?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대응 관계라고 하지. 우리 이 대응 관계를 뭘로 나타내는 거 5학년 때 연습했냐면 식으로 나타내는 거 연습했지.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보면 노란색 사각판의 수 더하기 2를 하면 초록색 사각판이 된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 연습해 보았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 5학년 과정에서 약분과 통분을 보면서 분수와 소수의 관계.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는 이 비와 비율을 이해하시고요. 특히 이 비율을 바로 뭘로 나타낼 거냐면 분수나 바로 이 소수로 나타내어 보는 활동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분수나 소수로 나타낼 때 이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비와 비율은 결국 비교를 하기 위한 거. 비교는 절대 한 개가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두 수 이상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최소한 2개 이상이 있어야지 비교를 할 수 있다. 즉 내가 있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 있어야 나랑 엄마 친구 아들이 비교되는 거잖아. 엄친 딸, 나랑 엄마 친구 딸이 비교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있어야지 비교가 되는 거지. 나 혼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와 비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지난번에 서울에 여러 동네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쵸? 오늘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둔촌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